글로벌 뉴스 분석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1월 8일자 자료인 본 브리핑은 블룸버그, AP통신 등 주요 글로벌 매체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먼저 첨단 기술 분야입니다. 중국 당국이 자국 기업의 엔비디아 H200 칩 구매를 상업적 용도에 한해 허용할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2026년 1분기 내 공식 발표가 예상되는데, 이는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AI 반도체 공급망에 미묘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고성능 컴퓨팅 자산 확보를 위한 실리적 접근이 환영받고는 있으나 국내 기업의 중국향 수출 통제 가이드라인 업데이트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승인 예상 시기는 2026년 1분기 내이며 대상 칩셋은 엔비디아의 최신 모델인 H200입니다. 다음은 국제 정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및 압박 카드를 꺼내들면서 미- 중간 새로운 갈등 전선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에너지 자원과 지정학적 영향력을 둘러싼 대립의 심화를 의미합니다. 베네수엘라 유전 장악 시도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증대될 것이며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들과의 외교적 긴장도 고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베네수엘라 채권 재조정 및 부도 해소 가능성 등 채권 시장의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미국 내 1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법적 판단에 따라 대규모 관세 환급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전방위적인 법적 반발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며 행정부의 통상 압박 동력에 중대한 변수가 발생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1000개 이상의 기업이 소송을 제기했으며 관세 환급 가능성은 최대 100%에 달할 수 있습니다. 히토류 전쟁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히토류 수출 제한 카드를 꺼내들며 자원을 무기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은 대미관계 강화 및 대체 공급원 확보 전략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대국의 자원 무기화는 국제사회의 경계심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핵심 광물 공급망의 탈중국화 및 다변화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이 66개 국제기구에서 동시에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다자주의 붕괴와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마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캐나다 등 우방국들은 독자적인 외교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한국과 같은 중견국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긴급 현안입니다. ICE 요원의 총격으로 민간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강경한 단속 정책의 부작용을 심화시키며 인권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ICE 철수를 요구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복지 예산, 즉 메디케이드와 SNAP 관련 권한을 주정부로 이양하는 아름다운 새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주별로 세제 및 복지 정책의 대대적 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메디케이드 이양으로 의료보험 정책에 대한 주정부 결정권이 확대되고 SNAP 재편으로 식품 지원 프로그램이 지역별로 차등 적용될 것입니다. 이는 주정부의 예산 압박을 가중시키고 우선순위 재조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험한 시대를 명분으로 2027년 국방 예산을 1.5조 달러로 대폭 증액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 예산입니다. 재정 우선순위의 대대적 재조정이 예고되며 방산 분야의 수혜 기대와 함께 복지 예산 삭감에 따른 민생 경제 불안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맹국 방위비 분담 압박 및 신규 무기 체계 공동 개발 수요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린란드 인수 시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북극권 자원 및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전략적 가치가 증대되면서 미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덴마크는 이를 주권 침해 및 영토 탈취로 보고 EU와 함께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고위급 회담에서 양측의 입장 조율이 시도될 예정입니다. 통상 이슈입니다. 캐나다가 잠수함 사업 입찰 조건으로 한국과 독일의 자동차 생산 공장의 현지 설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산-산업 복합 거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단순 무기 판매를 넘어 산업 전반의 양보를 요구하는 패키지 딜 경향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잠수함 입찰에 한국과 독일이 경쟁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자동차 공장 현지 설립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른 손익 분석과 국내 산업계 영향 평가, 그리고 통합협상력 확보 방안 수립이 시급합니다. AI 기술의 업무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구글은 지메일에 AI 요약 및 교정 기능을 추가하며 업무용 툴에 AI를 전면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부문의 AI 활용 역량이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됨을 의미합니다. 레노버의 양 위안칭 CEO는 CES에서 AI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강조하며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서비스 적용이 확대되면서 행정 서비스 내 AI 도입 압박이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보건기술 분야에서는 난임치료 기술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맥길 대학교 연구팀이 난임치료, 즉 IVF 호르몬 주입을 통증 없이 자동화하는 빛 반응형 마이크로니들 패치를 개발했습니다. 이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기술적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기존 방식은 매일 통증을 동반한 호르몬 주사가 필요했지만 신기술은 빛으로 활성화되는 마이크로니들 패치를 통해 정확한 시간에 호르몬을 자동으로 방출합니다. 이는 환자 편의를 극대화하고 통증 없는 치료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각 부처별 대응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외교부는 미국의 66개의 기구 이탈에 따른 다자 외교 공백에 대응하고 쏟아자 협의체를 발굴해야 합니다. 또한 베네수엘라 정세 변화에 따른 중남미 에너지 외교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AI 반도체 공급망 변화를 분석하고 중국향 수출 통제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국제 유가 변동성에도 대응하고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미국 관세 소송 결과에 따른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수출입 물가 영향 분석 및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은 캐나다 잠수함 입찰 관련 패키지 딜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미국 국방 예산 증액에 따른 방위비 분담 압박에 대응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 3가지입니다. 첫째, 관세 분쟁 대응 체계입니다. 미국 내 1000개 이상 기업의 관세 소송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수출 기업의 법적 대응을 지원할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기납부 관세 환급 가능성에 대비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에너지 안보 점검입니다. 베네수엘라 정세 변화에 따른 원유 수급 안정화 및 에너지 비상 수급 계획을 점검하고 국제 유가 급등락 가능성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국제기구 영향 분석입니다. 미국 주도 국제기구 이탈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의 분담금 및 영향력 재조정을 분석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자간 환경, 무역 규범 공백에 대응할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중장기 과제로는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시급합니다. 히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의 탈중국화 및 다변화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며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호주, 캐나다 등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대체 공급원을 발굴하고 장기 공급 계약 및 공동개발을 추진하여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전략적 비축량을 확대하고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비축 체계를 구축하며 재활용 기술 및 대체 소재 개발에 투자하여 국내 생산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음은 정책 제안입니다. 글로벌 관세 분쟁 대응 기업 법률 지원 센터 운영을 제안합니다. 미국 내 1000개 이상의 기업이 관세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국내 수출 기업의 동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의 협력이 필요한 본 정책은 기납부 관세 환급 및 권리 확보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지 로펌과의 파트너십 및 공동소송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수조사 및 법적 컨설팅 예산을 편성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책 제안은 G-미들 외교 연대 구축입니다. 미국의 66개 국제기구 탈퇴로 인한 글로벌 거버넌스 마비에 대비하여 한국 등 중견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규범을 유지하는 연대입니다. 한국은 중견국 외교를 주도하고 EU는 환경 규범을 선도하며 캐나다는 자유무역 규범 유지, 호주는 인도마이너스 태평양 안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기구별 한국인 전문가 파견을 확대하고 공적개발원조 전략을 재수립해야 하며 외교부와 기획재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 정책 제안은 방산-산업 패키지 수출입니다. 이를 위해 패키지 딜 협상 표준 절차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합니다. 방산협상단 내에 산업통상 전문가를 고정 배치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대규모 수주 시 국내 산업 공동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타 산업군의 피해를 방지하고 상생 방안을 확보하여 통합 협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주목할 일정입니다. 2026년 1분기에는 중국 당국의 엔비디아 H200 구매 승인 공식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월 24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마르코 루비오가 덴마크 관리들과 그린란드 관련 회담을 가질 것이며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가 중국을 방문합니다. 또한 미국 대법원의 트럼프 관세 위헌 여부 및 환급 관련 판결 모니터링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양 위안칭 레노버 CEO는 AI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소식으로는 일본 부채 비율이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경제 회복 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캐나다 S&P TSX 지수는 32,135.49로 미국 통상 압박 우려를 반영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